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인용한 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었죠. 자, 그만두고서 연세대의 세브란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적십자사로 또 갔어요. 자, 적십자 총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의 인준만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엊그제 지금 이재명이가 새로운 주의보하고 만찬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김민석이 가요. 별도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재명이를 만나서 귓속말로 한마디 한 게 뭐냐? 인유 아닌 인주를 거부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유한 의원이 뭐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또 의사로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는 뭐 굉장히 국가는 긴밀한 그 조상 대대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기화 1호라고 하잖아요. 예, 의사가 된, 예. 그런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 이제 볼 적에도 소신을 좀 지키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그 굳이 말이죠. 지역을 따진다면 특정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 보수 정치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조금 예외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말이죠. 여하간, 예, 지금 인용한 의원이 지금 적십자 총재로 간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인용한 의원이 말이죠. 인용한 의원이 적십자 총재를 이재명 정권에서 받는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망신 일보 직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말이죠. 예, 이러한 김민석이가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가지고 제1호로 이재명한테 거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받아주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 김민석과 이재명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또 이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재명에도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선관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말이죠. 최근에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연구 분석을 하고 까발리고 있어요. 자, 이 머신, 타임머신 조작, 요거를 또 주진우 의원이 이제 분석해 냈는데, 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석해 낸 것은 뭐냐? 어떻게 해서 투표자 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투표자가 10명이면 투표도 총 10표가 나와야 되는데 득표수가 더 많어. 투표자 수보다. 그러니까 이게 유령 투표인이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곳이 무려 46곳이나 된다. 전격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 이 부정선거의 개념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가 되면 이미 부정선거의 냄새,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진우 의원이 이 폭로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요, 핵심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진숙 의원이 말이죠, 징계를 지금 징계안을 갖다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의결을 해서, 결국은 26일, 오늘이죠. 오늘, 징계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 히틀러다, 전두환이다, 뭐 등등. 예. 자, 그야말로 이제 조롱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의원도 당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진숙 의원도 말이죠. 모욕 혐의로 김민석이를 고발 조치했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 김민석이가 지금 인용한, 전 의원, 적십자 총재 인준 거부하라. 이렇게 이재명한테 건의하다 보니까 지금 김민석이한테 남겨놓은 숙제가 뭐냐? 자, 그거 전부 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런 지금 칼럼이 말이죠. 오래전에 김창균 주필이 썼어요. 저도 이거 기회를 쭉 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또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말이죠. 이번 시간에 이 칼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석의 미션 임파서블은 뭐냐? 공소 취소와 연임 계열이다. 예.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법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박균택이를 중심으로 해서요. 조작기수 특검법에 공소 취소권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적으로 지금 이 김민석이가
지금 인용환 전 의원,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인준만 받으면 적시자 회장의 공식 취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공식 취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지금 표명했어요. 지난 6월에 적십자자 회장으로 선출되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회의에서도 심사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재차 논의 끝에 취업 가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허들을 넘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금 또 취업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김민석이가 말이죠. 최근에 이재명한테 이건 안 됩니다. 인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했다는 내용을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발표한 사람은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어제 청와대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 자리가 끝난 뒤에 김민석이가 따로 대통령과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용환 회장으로 인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밝혔어요. 자, 그리고 6월 22일 날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인용환 전 의원을 회장으로 적시하사는 이미 선출을 해 놓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론, 무슨 핑계를 댔느냐? 자, 하나는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용환 전 의원은 지난 24년도 12월 비상계엄 후에 탄핵 표결에 불참했어요. 자, 탄핵 표결에 불참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반대한 거죠. 이런 사람을 인사하는 게 맞겠느냐? 이게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용환 의원은요, 회장이 선출될 다음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 반대 행동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또 이런 입장을 내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유친윤이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반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도 또 이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 인사경으로다가 이제 인용환 전 의원을 갖다가 발탁을 한 건데, 적십자자 총재로 말이죠. 자, 이거는, 물론 본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인용환 의원이 이제 너무나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했다. 자, 그래서 인용환 의원이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장까지 지냈잖아요. 혁신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혁신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적십자자 총재로 간다? 야, 이거 권력 욕심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인용환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진숙 의원에 대한 김민석이의 그리고 민주당의 강한 이 징계 촉구 결의안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어요. 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앞서서 말이죠. 지금 김민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진숙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김민석이가요, 26일, 지금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란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화운동을 갖다가 왜 소란이라고 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갖고 이진숙한테 말이죠. 이제는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들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 히틀러라고 해서 논란이 많고 모욕죄로 지금 고발까지 당했는데 이제는요,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김민석이는요, 이준석 의원이 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냐는 말씀을 주변에서 해주셔서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좀 무게 있게 발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김민석이가 계속해서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의원이 여자 히틀러만 문제 삼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판결이 났다. 전두환은 내란범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자 전두환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말이죠.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자, 이렇게 해서 5.18 모독을 결코 유야무야 넘기지 않을 것이다. 5.18이라는 역사 앞에서만큼은 지역도 이념도 여야도 없어야 한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좀 제명을 하려면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동조자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제명 결의안은 통과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된 거예요. 제명 촉구 결의안. 그냥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될 수 있는 거죠. 왜 촉구라는 말을 듣습니까? 이게 제명 결의했다가 안 되면은 그 역풍을 지금 김민석이가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꼼수로 촉구라는 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을 촉구하는 거하고 제명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게 꼼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김민석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김민석의 미션 임파서블이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DJ 정권 황태자였던 김민석, 2002년 대선 때 탈당해서 18년 동안 당인 생활을 하다가 이재명 당선으로 인해서 결국 2인자까지 올라갔다. 자, 그래서 개헌과 공소취소를 차례로 띄우고 있지만은 현실성이 없다. 자신의 꿈과도 배치될 것이다. 현란한 정치 고열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소취소 연임 개헌 미션 임파서블이야.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는 이런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인용을 좀 해드리면, 지난주 한겨레 신문에 실린 김민석 후보 인터뷰 제목은 조작 기소, 취소가 원칙. 자, 이었다.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했다. 자신이 대표로 당선되면 공소 취소를 통해서 이재명을 재판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다짐이다. 지난달 민주당이 필자에게 제기한 반론 보도 청구가 떠올랐다. 7월 9일자 김창균 칼럼, 상당히 높은 사법 리스크, 대통령이 가슴 짓누르고 있나 중에서 대통령의 본심을 알아차린 민주당은 공소취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실어달라고 했다. 좀 어이가 없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일 아닌가. 그러나 기사 오류를 인정하라는 정정 보도라면 모를까. 반론 보도는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다. 반론. 민주당 요구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서 공소취소를 준비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라는 반론을 게재해 줬다. 온라인에서 해당 칼럼을 찾아보면 지금도 볼 수 있다. 필자 칼럼으로 당의 명예가 훼손된 것처럼 공소취소를 준비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더니 새로 당선되는 당대표는 정체성이 맞는다는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공소취소 추진을 대표 공약처럼 내걸었다. 이 부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김민석이가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것은 1992년 14대 총선이었다. 28세 야당 후보가 상공 재무장관을 거쳐서 부총리까지 역임한 집권당 거물과 서울 여의도 지역구에서 맞붙어 200여 차 접근 끝에 석패했다. 4년 후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 야당 후보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필자가 정당 취재를 시작한 1998년 2월 민주당에서 김민석은 빛나는 차세대였다. 당시 민주당 당직자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김민석이 2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다음 대선 후보 걱정이 없을 텐데 라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난다. 1964년 5월 생긴 김민석은 2002년 차기 대선 때 피서원권 자격인 만 40세의 1년 반가량이 미달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김 대표는 DJ 측근 그룹인 동교동계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균환 사무총장의 절대적 신임 아래 공천 작업을 주도했다. 30대 중반 김 대표가 기자실에 나타나면 수십 명 기자가 몰려들어 공천 진행 상황을 물었다. 브리핑을 마치고 일어나면 50대, 60대 선배 의원들이 김 대표 꽁무리를 쫓아가며 선처를 부탁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집권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까지 되찾다. 본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 여기까지 김민석 정치 전반전의 황금기였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됐던 노무현 후보가 거듭된 실언으로 지지율이 추락했다. 대선을 2달 앞둔 2002년 10월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해 급부상한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 진영에 합류했다. 김민세, 즉 김민석 플러스 철새라고 하는 조롱조의 별명을 얻으면서 민주당 진영의 공적이 된다. 김 대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집권 세력 길이나 했던 그의 눈높이에 순회 경선이라는 깜짝 이벤트로 선출된 노무현 후보와 그 추종 세력들이 함량 미달로 비친 게 아니었을까 짐작이 된다. 김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기사회생하면서 3번째 금배지를 달았다. 18년 당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예전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몸을 낮추고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3수를 보좌했다. 정권이 출범하자 총리를 맡았고 1년 만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이 됐다. 작년 12월 김민석 총리는 윤석열 정권 때는 대통령 5년 임기가 너무 길다고 하더니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냐. 더 좋으면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다. 고했다.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띄운 것이다. 이번 대표 경선을 앞두고는 대통령 공소 취소를 두둔하는 인터뷰를 했다. 대통령 길을 즐겁게 하는 2인자 저신에 충실했다. 공소 취소 연임 개헌이 현실성이 없다는 걸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 사석에선 청와대의 현실 인식을 걱정한다고 한다. 30대부터 진보 진영의 큰 정치를 그렸던 김 대표가 그 정도 이치를 모르겠는가. 차기를 노리는 자신의 청사진과도 병립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대통령의 소망과 자신의 앞날 사이에 명백한 모순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2인자로 돌아온 황태자가 선보일 최상급 난도의 정치 서커스다. 아주 칼럼이 말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들어가셔서 요 칼럼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또 의미하는 바가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지금 유령 투표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투표자는 1000명인데 득표는요, 1101표가 나온 데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 46곳에서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3 지방선거 개표자를 분석해 봤더니요, 전국 46개 투표소에서 투표수보다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가 더 많이 기록된 사례가 46곳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은 투표수를 46곳이나 적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계양을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한 투표소의 투표수보다도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가 101표나 더 많았고, 서울 송파에서는 57표, 강원 춘천에서는 16표의 차이가 난 사례가 있다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선관위가 작성한 수기 자료하고 공개된 개표 자료를 제조해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순한 숫자 입력 오류가 아니라 개표 과정에서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잘못 분류된 투표지가 늘어나자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없애겠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정상 분류된 것처럼 옮겨서 개표했다고 합니다. 개표 관련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양을은 101매 외에도 송파에서 57매, 춘천에서 16매 등 전국 총 46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소보다도 득표수가 더 많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유령 투표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요, 이러한 수치 불일치를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까지 아예 사후 점검조차 하지 않았고, 왜 숫자 차이가 나는지 설명조차 선관위가 못하고 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수치만으로 실제 투표지가 추가됐거나 또는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투표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가 달라진 구체적인 원인과 개표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수정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관위의 설명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선거 관련 특검이 선관위 투 개표 시스템과 데이터 수정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수사팀을 구성하고 투표율과 개표율의 조작에 대해서 성역 없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 제가 분석한 자료와 내용을 모두 특검팀에 인계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주진우 의원은요, 선관위가 추가 분석을 위해서 요구한 전국 개표 현황표를 2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는 28일 국조특위의 회의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조특위의 위원의 활동을 방해하고 증거를 은닉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후보자 득표율을 잘못 입력해서 승자와 패자가 뒤바뀐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 통계 전반을 다시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관위가 공개한 모든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승자와 패자를 바꿔 득표율을 오입력한 사례들도 단순 실수로 추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미 여러분들께 잘 아시지만 주진우 의원이 지금 선관위 특검, 이 국조 여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투표 종료 시각보다도 개표 관련 기록 시간이 앞선다는 이른바 타임머신 투표소 의혹도 제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타임머신 투표소에 이어서 유령 투표소까지 나온 이상 특검에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등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선관위는요, 주진우 의원의 이런 폭로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이 선관위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자, 그래서 가열차게 선관위의 비리 의혹까지도 특검에서 말이죠.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